글쎄, 우리 정치인으로서 비록 과거이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사실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도와주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은 없었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속내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상 노회찬 의원의 비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고인을 위해서나 또는 현 정치권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도 너무 그렇게 크게 얘기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 피의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그 노회찬 의원은 또 극단적 선택으로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앞으로 특검 수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좀 특검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 도 변호사와의 그러한 정치권과의 커넥션이 문제가 됐었는 그런 것을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특검은 그 법대로 지향점을 향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부에서 그 패널들 가운데 노영희 변호사가 앞으로 드루킹 같은 사람에게 정치인들이 휘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마지막 멘트를 좀 했어요. 의원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정치인이 누구에게나 휘둘름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존경하는 분은 이로서 참 정치가 허망하다는 생각 든다, 뭐 이런 식의 그 SNS 글도 좀 올리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30여 년간 노동계를 변호한 변호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문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문자가 들어와서 저는 처음에는 가짜 뉴스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계속 들어오길래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왜 하필 좋은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도 굉장히 기뻐하셨고 저에게 청문위원을 하도록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러겠는데 이렇게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정치 소수를 대변해줬던 노회찬 의원의 이런 비보를 듣게 됐는가, 뭐 패닉 상태가 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요.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압수수색도 안 나오고 부르지도 않아 신경 끊고 지낸다. 라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특검 수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김경수 지사도 저는 처음부터 그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김경수 지사의 개인적 성격이나 인격, 또 그분의 품성으로 보아서 그렇게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최측근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은 못할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했다 하고 나설 사람이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발언을 믿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개입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모르는 일이죠. 자, 어쨌든 그 것이 항상 하다 보면은 어떤 불통이 튀는데 저는 그렇게 큰 불통이, 물론 노회찬 의원도 갑자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 의혹이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보 진영에게 특히 정의당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이번 그 사태로.
어떻게 됐든 정의당, 이 진보 정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이 두 분이 큰 별로서 역할을 했는데 심상정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하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분이 노회찬 의원의 목까지 이끌어가면서 후배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정의당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국회 특활비 문제도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정치 구단에 정말 그 선배의 입장으로서 돈과 정치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과거에는 돈에 의한 정치가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의 급속한 변화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에 의한 정치는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모든 계기가 깨끗한 정치 발전, 돈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뛰어넘는 좋은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도록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그 저녁 그 자리에서들 노회찬 의원이 이 정도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으면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가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돈으로 모든 것이 우선 지역구 관리부터 국민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많이 줄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인들의 후원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깨끗하게 해야죠. 뭐 연결 하신 김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연정은 고농도의 아주 높은 단계의 신뢰가 축적됐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그 연정 이야기보다는 협치 정도 단계가 지금으로서는 거론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 의원께서는 그 연정 이야기 많이 줄곧 해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불안하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맨 처음 출발할 때 120석 아니었어요? 지금은 현재 130석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개혁 입법을 하려면은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3개 당이 정의당까지 합쳐서 190석으로 출범시키자 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어제도 하고 오늘 또 저도 합니다만은 과연 국회 인준을 할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노회찬 의원이 가셨기 때문에 156석이지만 과반수 의석이라도 뭉쳐서 개혁 벨트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개혁 입법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일부 청와대나 민주당의 인사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 얘기죠. 그렇게 협치를 하면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정이건 협치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겠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개인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